이게 대체 뭐야? 이건 말도 안 돼. 시아버지의 비명이 생신잔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70 생신상. 하지만 그 위에는 음식이 아니라 두툼한 서류 봉투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불법 하청 증거, 임금 체불 내역, 산재 은폐 기록. 하객들 앞에 적나라하게 펼쳐진 범죄의 증거들. 안 돼, 안 돼. 이걸 치워. 당장 치우라고. 시어머니가 서류를 움켜쥐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이 이미 다 보고 말았으니까요. 며느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시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며느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생신 선물이에요, 아버님. 3년 동안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년 동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외치던 그 순종적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입니다. 최대식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입니다. 생신 축하는 수갑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케이크 자르는 소리 대신 증거 서류 넘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고분고분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어떻게 시댁 전체를 무너뜨렸을까요? 그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3년이나 기다렸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시간을 며칠 전으로 돌려봅니다. 한지우, 32살. 결혼 3년 차.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였죠. 새벽 5시. 지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 5명의 아침상을 차리는 게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지우야,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어제도 말했잖아. 시어머니 박금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까지 날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바로 고칠게요. 고개를 숙이는 지우. 하지만 그 눈빛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그 눈빛을. 옳게, 이거 내 빨래. 오늘 중으로 해줘. 내일 입을 거니까. 시누이 최수진이 빨래 바구니를 툭 던졌습니다. 명령하는 말투.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지우는 또 참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도 참아줘. 원래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야. 남편 최민호의 말.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지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가 숨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지우는 부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우야. 왜 그래? 민호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에휴, 하필 오늘? 아침 준비는 누가 하라고? 응급실. 의사의 진단은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수술대에 오르면서도 지우가 걱정한 건 자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시어머님 교회 모임인데 설거지는 누가 하지? 아침 준비는 어떡하지? 참 이상하죠?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시댁 걱정을 먼저 하다니. 하지만 그게 3년 동안 길들여진 지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회사로 돌아갔고 금자와 수지는 각자 할 일이 있다며 떠났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보호자는요? 수술 직후엔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봤자 지금 바빠라고 할 텐데.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유난히 파랗고 맑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뭘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한 통. 발신자는 김소희. 변호사님, 오늘 아버지 오죽이에요.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소희. 5년 전 죽은 노동자 김태수 씨의 딸. 그리고 지우가 패소한 재판의 유족. 맞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지우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아직도 약속 못 지켰어. 하지만 곧 지킬게. 창밖의 하늘을 보며 지우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미역국이 담긴 보온병. 어머니. 먹어. 수술했으니까 미역국은 먹어야지. 순간 지우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다음 말이 그 감동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나저나 네가 없으니까 집안일이 영손에 안 잡히더라. 빨리 퇴원해야겠어. 다음 주가 시아버지 70생신인데.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생신이요? 그래. 손님이 50명은 올 건데 준비를 해야지. 어머니, 저 지금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알아. 그래도 네가 해야지. 내가 할 순 없잖아. 금자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퇴원이 며칠 후래? 의사 선생님이 사흘은 입원해야 한대요. 사흘? 생신이 일주일 남았는데 그것도 빠듯하네. 최대한 빨리 퇴원하도록 해. 금자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미역국은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싱거웠습니다. 간도 제대로 안 맞춘 미역국. 역시 챙겨주는 척이었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가 잠깐 들렀습니다. 병문안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상태 어때? 괜찮아. 그래? 근데 말이야. 민호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신 준비 때문에 엄마가 걱정하시던데. 알아. 미안.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똑같은 말. 늘 하는 말. 도와주고 싶다지만 실제로는 절대 안 돕는 남편. 괜찮아. 내가 할게. 지우는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30분도 안 되어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지우. 천천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없으니까 집안일이 영손에 안 잡히더라. 빨리 퇴원해야겠어. 생신 준비해야지. 지우는 조용히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녹음 파일 311번째. 그리고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빼곡히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5일 마이너스 밥이 싱겁다고 다시 하라고 함. 2022년 7월 12일 마이너스 친정 가지 말라고 함. 2023년 1월 8일 마이너스 감기인데도 집안일 시킴. 2024년 11월 21일 마이너스 수술 후 입원 중인데 생신 준비 강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슬슬 끝을 봐야겠네. 그 순간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위험하고 차갑고 단호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 지우는 수첩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D-7. 최대식 70생신. 그날 모든 걸 끝낸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의 미소였으니까요. 아파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지, 안 그래? 그 한마디. 지우의 귓가에 계속 울렸습니다. 퇴원한 그날 밤부터 생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지우야, 뭐 하고 있어? 장 봐야 한다니까. 금자의 목소리. 네, 지금 갈게요. 지우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전통시장.
금자는 이것저것 골라대기 바빴습니다. 이것도 사, 저것도 사. 아, 저기 고기도 좀 더 사야겠다.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만 쉬었다. 쉬긴 뭘 쉬어? 아직 반도 안 샀어. 빨리 와. 금자는 며느리의 얼굴색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짐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우를 보고 금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금자씨. 며느리 얼굴이 왜 저래? 아픈 거 아니야? 아, 수술한 지 며칠 됐어요. 괜찮아요. 금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수술? 그럼 집에서 쉬어야지. 왜 시장에 데리고 나왔어? 할머니의 질책. 하지만 금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안 그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지우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지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구나.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고 나니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겨우 앉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저녁 준비 안 해? 배고프다니까. 다시 부엌으로 향하는 지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서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생활을 계속하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 대식의 불평.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지우가 입원했다 온 거 아는데 왜 그래요, 아버지? 민호가 처음으로 아내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지만 금자의 한마디가 그 따뜻함을 얼려버렸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일은 해야지. 그게 며느리야.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날 지켜주지 않겠구나.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밥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우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지우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 야, 조심해. 그게 얼마짜리인데? 금자가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을 주웠습니다. 그때 손가락에 유리 조각이 박혔습니다. 아,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상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릇만 봤습니다. 에휴, 이 그릇 비쌌는데? 조심 좀 하지.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우는 혼자 손가락을 물로 씻었습니다. 밴드를 붙이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창백하고 지쳐있고 죽어가는 얼굴. 이게 나야?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민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관심도 없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최 씨 가족 증거 자료. 화면을 가득 채운 폴더들. 녹음 파일, 사진, 문자 메시지, 영상. 3년 동안 모아온 모든 것들. 지우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D-Day.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금자 마이너스 며느리 학대, 녹음 파일 312건. 최대식 마이너스 노동자 착취, 산재 은폐. 최수진 마이너스 횡령. 최민호 마이너스 외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D-5. 생신날 모든 걸 끝낸다. 화면에 푸른 빛이 지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사람의 차가운 눈빛.
아니,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시작합니다. D-5.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 완료.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의 미소. 다음 날 아침. 금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오늘부터 생신 음식 준비 들어가야 해. 손에는 긴 메모지. 20가지가 넘는 음식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다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70생신인데 제대로 해야지. 어머니, 이건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요. 도와주실 수. 나는 손님 맞이 준비로 바빠. 그리고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금자는 잠시 멈추더니 지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아파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지, 안 그래? 그 순간 지우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마지막 참을성이 끊어지는 소리. 지우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잘 알아들었어. 생신날까지 나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움직여. 금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지우는 메모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탕수육, 불고기, 떡갈비, 해물찜. 끝없이 이어지는 음식 목록. 그녀는 천천히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노릇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평생 잊지 못할 며느리 노릇을요. 그 말의 진짜 뜻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날 밤, 지우는 서재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D-4.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 집안이 무너지기까지 이제 나흘. 지우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 절대로.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차갑고 아름다운 달. 마치 다가올 심판을 지켜보는 듯. 폭풍 전야였습니다. 고요했지만 불안한. 평화로워 보이지만 위험한. 나흘 후 모든 것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 폭발의 중심에 지우가 서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진짜 한지우로요. D-3. 생신 3일 전. 지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눈빛. 더 이상 지친 주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갈비를 재우고 채소를 다듬고 전 부칠 준비를 하는 지우. 하지만 동작이 달랐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지우야, 잡채는 다 만들었어? 금자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우의 대답. 너무 침착했습니다. 금자는 잠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너, 요즘 좀 이상한데? 예? 뭐가요? 모르겠어. 뭔가 달라. 금자는 정확히 뭐가 다른지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기분 탓 아니세요? 저 똑같은데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금자는 왜인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금자는 어색하게 나갔습니다. 오전 9시. 딩동.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최민호 씨 댁 맞으시죠? 네, 여기에요. 지우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크고 무거운 상자. 뭐야? 뭘 시켰어? 거실에서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신 관련 물품이요. 무슨 물품?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지우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상자를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올케 뭔가 수상한데? 방 안. 지우는 문을 잠그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각 봉투마다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최대식 귀하, 박금자 귀하, 최수진 귀하, 최민호 귀하. 지우는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정리했습니다. 마치 장기말을 배치하듯, 아니 폭탄을 설치하듯. 완벽해. 작게 중얼거리며 서랍에서 USB들을 꺼냈습니다. 레이블이 붙어 있었습니다. 녹음 2021-2024 전체. 영상학 대편집본. 문자 증거시간 순. 최대식범죄 증거 종합.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년의 결과물. 지우는 USB들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니 모레면 모든 게 끝나.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문 잠그고 뭐해?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서류들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책 한 권을 미처 치우지 못했습니다. 뭐야, 이게? 수진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민법 총칙? 아,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갑자기 왜 법 공부를?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관심 있어서요. 이상하네. 주부가 왜 법 공부를? 수진은 책을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책갈피에 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한지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지우? 이거 내 이름이잖아. 수진이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예전에 만난 변호사 명함이에요. 변호사? 너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그냥 친구요. 지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수진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수상한데?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지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수진은 그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명함을 들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지우.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도 없지. 어차피 모레면 다 드러날 텐데. 오후 2시.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지우입니다. 변호사님, 내일 최종 리허설 하시죠? 김 변호사의 목소리. 지우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 서류는 다 준비됐죠? 물론입니다. 노동청, 경찰 모두 연락 완료했습니다. 시간은? 생신날 오전 10시 30분. 정확히 손님들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요. 완벽하네요. 그런데 변호사님.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인데? 가족이었죠. 과거형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진짜 가족은 이렇게 안 해. 진짜 가족은 아픈 사람을 일시키지 않아.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지. 저녁 식사 시간.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우야, 준비 잘 되고 있어? 대식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래, 잘해야 해. 중요한 사람들 많이 오니까. 네, 아주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우의 대답에 대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특별한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근데 지우야, 수진이가 그러던데 네가 법 공부를 한다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그냥 취미로 조금씩 보고 있어요. 취미? 법 공부가 취미? 금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드라마 보다가 관심 생겼어요. 이상하네. 갑자기 왜? 어머니, 며느리가 공부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지우가 처음으로 반문했습니다. 금자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공부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며느리는 공부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우의 목소리. 여전히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금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엄마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지우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그 눈빛에 움찔했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아니.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곧 다 아실 테니까. 뭘 알아? 제가 누군지요. 그 말을 끝으로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 볼게요. 내일 할 일이 많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지우.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제가 왜 저래? 금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너무 이상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설마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 건 아니겠지? 대식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무슨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밤 11시. 지우는 서재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체크리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증거 서류 마이너스 완료. USB 백업 마이너스 완료. 노동청 연락 마이너스 완료. 경찰 연락 마이너스 완료. 변호사 최종 확인 마이너스 완료. 이혼 서류 마이너스 완료.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심리적 준비 마이너스 진행 중.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빼곡히 꽂힌 법률 서적들. 민법, 형법, 노동법, 가족법, 증거법. 이 책들이 지난 3년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법을 알았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법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우는 책장에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가장 낡은 책. 형사소송법. 책을 펼치자 밑줄 쳐진 문장이 보였습니다. 정의는 지연될 수 있어도 부정될 수 없다. 지우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정의는 지연될 수 있어도 부정될 수 없다. 태수 씨, 들리세요? 3년 동안 지연됐지만 이제 정의를 실현할게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지우를 응원하는 듯. 휴대폰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D-2. 내일은 생신 하루 전. 마지막 준비의 날. 그리고 모레. 모든 것이 폭발하는 날. 지우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비 끝. 이제 시작이야. 그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심판. 이제 이틀 후면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의의 심판이요. D-데이. 생신 당일. 새벽 4시. 지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3년을 기다린 날.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넌 최지우가 아니야. 한지우야. 변호사 한지우. 거울 속의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부엌으로 향하는 지우. 마지막 음식 준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심을 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만큼은 정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갈비찜을 정성껏 담고 전을 예쁘게 부치고 과일을 완벽하게 깎았습니다. 오늘은 완벽해야 해. 마지막 며느리 노릇이니까. 작게 중얼거리는 지우. 그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아침 6시. 금자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어? 네, 어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 잘했어. 음식은? 완벽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의 대답에 금자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너무 밝았습니다. 아니,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요. 금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오전 8시 30분. 민호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을 찾으려다 우연히 지우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두툼한 서류들. 각 봉투마다 가족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법 총칙. 책을 펼치자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한지우. 전문 분야 노동법, 가정법, 형사법. 민호는 명함을 들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큰일이에요. 왜 그래? 지우가. 민호는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손님들은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 서너 명. 실례합니다.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네. 누구시죠? 하지만 그들은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지우의 목소리.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전문가의 목소리. 올케? 이분들 누구야? 곧 아실 거예요. 지우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대식과 금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님이 벌써 오셨나? 아니요. 제가 초대한 분들이에요. 네가? 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네가 사람을 초대해? 그 순간 민호가 명함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한지우. 금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지우? 이게 내 이름이잖아. 모두의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침묵. 긴 침묵. 지우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마치 전사가 갑옷을 입듯. 아니, 벗듯. 그리고 말했습니다. 또렷하게, 당당하게. 네,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요. 한지우.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문 분야는 노동법, 가정법, 그리고 지우는 대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사법이죠. 쾅. 금자가 의자를 밀어냈습니다. 말도 안 돼. 너 주부잖아. 주부였죠. 3년 동안만요. 결혼하면서 이름도 바꿨어요. 한지우에서 최지우로. 그리고 변호사 일도 그만뒀죠. 왜냐하면 지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진심으로.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들. 도입부에서 본 바로 그것들. 이게 대체 뭐야? 대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신 선물이에요, 아버님. 3년 동안 정성껏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죠. 첫 번째 봉투. 최대식 귀하.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 쿵.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 안에는 아버님의 범죄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범죄? 대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불법 하청, 노동자 착취, 임금 체불, 산재 은폐. 그리고 지우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5년 전 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김태수 씨 사건. 순간 대식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알아내는 게 제 일입니다. 변호사니까요. 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TV에 연결되었습니다. 거실 대형 TV에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아버님 회사의 임금 대장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신고 금액이 다르죠. 차액이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대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건설 현장.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크레인 아래 쓰러진 사람. 김태수 씨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두 번째 봉투. 박금자 귀하. 금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선물이에요. 뭐가 들었는데? 3년치 녹음 파일입니다.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아파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지, 안 그래? 마지막 문장. 병원에서 한 그 말.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총 312건의 녹음 파일, 18건의 영상 증거, 400여 건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지우는 USB를 꺼냈습니다. 수술 후 입원 중인 저에게 생신 준비를 강요한 증거.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금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봉투. 최수진 귀하. 나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비자금 횡령. 지난 2년간 613만 원. 명품 가방, 지갑, 옷. 영수증 전부 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봉투. 최민호 귀하. 지우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회사 후배 박지연 씨. 증거사진 26장. 화면에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영화관. 그리고 호텔 앞. 작년 12월 24일. 지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우리 결혼 2주년 기념일. 전집에서 케이크 들고 당신을 기다렸어요. 새벽 1시까지. 민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이제 늦었어요. 지우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증거가 명확하니까 인정될 겁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입니다. 경찰입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D-데이. 생신 당일. 새벽 4시. 지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3년을 기다린 날.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넌 최지우가 아니야. 한지우야. 변호사 한지우. 거울 속의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부엌으로 향하는 지우. 마지막 음식 준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심을 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만큼은 정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갈비찜을 정성껏 담고 전을 예쁘게 부치고 과일을 완벽하게 깎았습니다. 오늘은 완벽해야 해. 마지막 며느리 노릇이니까. 작게 중얼거리는 지우. 그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아침 6시. 금자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났어? 네, 어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 잘했어. 음식은? 완벽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의 대답에 금자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미소가 너무 밝았습니다. 아니, 너무 여유로웠습니다. 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요. 금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오전 8시 30분. 민호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을 찾으려다 우연히 지우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두툼한 서류들. 각 봉투마다 가족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법 총칙. 책을 펼치자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한지우. 전문 분야 노동법, 가정법, 형사법. 민호는 명함을 들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아빠, 큰일이에요. 왜 그래? 지우가. 민호는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손님들은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 서너 명. 실례합니다.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네. 누구시죠? 하지만 그들은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지우의 목소리.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전문가의 목소리. 올케? 이분들 누구야? 곧 아실 거예요. 지우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대식과 금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님이 벌써 오셨나? 아니요. 제가 초대한 분들이에요. 네가? 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네가 사람을 초대해? 그 순간 민호가 명함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희. 대표 변호사 한지우. 금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지우? 이게 내 이름이잖아. 모두의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침묵. 긴 침묵. 지우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마치 전사가 갑옷을 입듯. 아니, 벗듯. 그리고 말했습니다. 또렷하게, 당당하게. 네,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요. 한지우.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문 분야는 노동법, 가정법, 그리고 지우는 대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사법이죠. 쾅. 금자가 의자를 밀어냈습니다. 말도 안 돼. 너 주부잖아. 주부였죠. 3년 동안만요. 결혼하면서 이름도 바꿨어요. 한지우에서 최지우로. 그리고 변호사 일도 그만뒀죠. 왜냐하면 지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진심으로.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들. 도입부에서 본 바로 그것들. 이게 대체 뭐야? 대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신 선물이에요, 아버님. 3년 동안 정성껏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죠. 첫 번째 봉투. 최대식 귀하.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 쿵.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 안에는 아버님의 범죄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범죄? 대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불법 하청, 노동자 착취, 임금 체불, 산재 은폐. 그리고 지우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5년 전 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김태수 씨 사건. 순간 대식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알아내는 게 제 일입니다. 변호사니까요. 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TV에 연결되었습니다. 거실 대형 TV에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아버님 회사의 임금 대장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신고 금액이 다르죠. 차액이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대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건설 현장. 안전모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크레인 아래 쓰러진 사람. 김태수 씨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두 번째 봉투. 박금자 귀하. 금자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선물이에요. 뭐가 들었는데? 3년치 녹음 파일입니다.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아파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지, 안 그래? 마지막 문장. 병원에서 한 그 말.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총 312건의 녹음 파일, 18건의 영상 증거, 400여 건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지우는 USB를 꺼냈습니다. 수술 후 입원 중인 저에게 생신 준비를 강요한 증거.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금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봉투. 최수진 귀하. 나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비자금 횡령. 지난 2년간 613만 원. 명품 가방, 지갑, 옷. 영수증 전부 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봉투. 최민호 귀하. 지우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회사 후배 박지연 씨. 증거사진 26장. 화면에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영화관. 그리고 호텔 앞. 작년 12월 24일. 지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우리 결혼 2주년 기념일. 전집에서 케이크 들고 당신을 기다렸어요. 새벽 1시까지. 민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이제 늦었어요. 지우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증거가 명확하니까 인정될 겁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입니다. 경찰입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한 명씩 들어올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대식이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차갑게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노릇입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아파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제대로요. 금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딩동, 딩동, 딩동. 생신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동네 어른들, 회사 사람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들은 거실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경찰, 근로감독관, TV에 띄워진 범죄 증거들, 울고 있는 가족들. 이게 무슨 일이야?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생신 선물 전달 중입니다. 3년 동안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라 좀 시끄럽네요. 근로감독관이 대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최대식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안 돼. 오늘은 내 생신이야. 제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70 생신날. 50여 명의 손님 앞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가장. 화려하게 차려진 생신상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증거 서류들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생신상은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드시고 싶으신 분은 드세요.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지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집. 하지만 결코 자신의 집이 아니었던 곳. 문을 열기 전. 지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지우는 이제 없습니다. 한지우가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무너진 가족. 파탄난 생신잔치.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비난의 눈빛으로. 금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했습니다. 70 생신. 축복받아야 할 날. 하지만 최 씨 집안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완벽했습니다. 3년을 준비한 만큼이나 한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아니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로. 변호사 한지우.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식을 태우고 떠나는 차. 손님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 사장님이 범죄자였다니.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사람까지 죽였다고? 속삭이는 소리들. 금자는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다시 들어온 근로감독관. 부인, 저희도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범죄에 대한 공범 여부입니다. 공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까? 근로감독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2년 전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부인이 한 말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금자의 목소리. 노동자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시키는 대로만 일하면 되지. 우리 남편이 먹여 살리는 거면서.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차가운 목소리. 그때 한 남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야윈 얼굴에 깊은 주름. 저는 대성건설에서 15년 일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대식 사장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안전모 없이 일했고 임금도 제때 안 줬어요. 5년 전 김태수 형이 죽었을 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모두 알았어요. 회사 잘못이라는 걸. 하지만 최 사장은 모든 걸 김태수 형 탓으로 돌렸어요. 술 먹고 일했다고 거짓말했어요. 금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태수 형에게는 딸이 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형수님은 빚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세요. 그런데 오늘. 남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네요. 한지우 변호사님 덕분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동자들이 거실 밖에 서 있었습니다. 10여 명. 대성건설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금자와 수진, 민호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미 떠난 지우를 향해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올케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우리 오빠랑 결혼한 것도? 근로감독관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지우 변호사는 우연히 최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의 실상을 알게 됐죠.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우는 날 사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근로감독관의 대답.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죠. 민호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 여자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 저는 김소희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수. 제 아버지 딸이에요. 금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20살이었어요. 동생들은 더 어렸죠.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파산했어요. 엄마는 밤낮으로 일했고 전 대학을 그만뒀어요. 동생들은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 다녔죠. 그런데 소희는 금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네 가족은 이렇게 잘 살고 있었네요. 우리 아버지 목숨값으로요. 금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금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지우 변호사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받아야 할 보상금 목록이에요. 임금체 불분, 산재 보상금, 위자료. 총 2억 3천만 원. 최대식 씨의 전 재산으로 변상될 겁니다. 금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2억 3천만 원. 우리 집은 어떡해요? 소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5년 전 우리 가족에게도 물어보셨어야죠. 우리 집은 어떡하냐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가족의 추락. 너무 처참했습니다. 거실에는 시댁 식구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김소희만 남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소희 씨. 한지우가, 아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던가요?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약속을 지켰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희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최민호 씨 앞으로 온 편지예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뜯어서 펼쳤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민호에게. 처음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잘못도 보지 못했고요. 사랑은 혼자 지킬 수 없어요. 둘이 함께 지켜야 해요. 당신이 그걸 배우길 바라요. 다음 사람과는 행복하길. 지우. 민호는 편지를 쥔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금자가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소희 씨, 정말 미안해요.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소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로는 부족해요. 5년을 돌려줄 수 없잖아요. 소희는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의는 지연될 수 있어도 부정될 수 없다고. 5년 동안 지연됐지만 오늘 실현됐네요. 소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노동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금자, 수진, 민호만 남았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생신상.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올케가. 아니, 한지우 변호사가 준비한 음식이네. 3년 중 가장 정성껏 만든 음식. 마지막이니까. 금자가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과일. 완벽하게 차려진 생신상. 이게 마지막 며느리 노릇이었구나. 금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참았을지. 우리가 괴물이었네. 금자의 입에서 나온 말. 민호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죠.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 난 지우를 지키지 못했어. 엄마 편만 들었지. 남편 자격이 없었어.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올케를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봤지. 셋은 각자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마치 오늘의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상징하는 듯. 70생신. 축복받아야 할 날. 하지만 최 씨 집안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한 명의 사람이라는 걸. 아픈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깨달음은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이미 멀리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더 이상 최지우가 아닌 변호사 한지우로. 그날 밤 최 씨 집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생신잔치의 흔적만 남은 채.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것. 완전히 철저하게. 그래야만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뼈아프지만 필요한 교훈.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일들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가정폭력 상담센터입니다. 금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최 씨 댁 맞으시죠? 며느리 학대 건으로 왔습니다. 며느리. 학대? 금자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학대를 했다는 걸. 상담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지우 씨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총 312건의 녹음 파일과 18건의 영상 증거.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3년치. 이건 언어적 학대입니다. 상담사가 첫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금자의 목소리.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 생각하면 안 돼.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도 못해? 그럼 시집은 왜 왔어? 녹음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금자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들려주세요. 들으셔야 합니다. 상담사는 냉정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3년 동안 한 말들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부엌에서의 장면. 금자가 국 그릇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는 모습. 이게 뭐야? 다시 해.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시집살이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줘야겠어. 영상 속 금자의 얼굴. 너무 험악했습니다. 마치 악마 같았습니다. 이게 나였어? 금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당신입니다. 세 번째 영상. 지우가 감기로 누워있는 장면. 금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감기 정도 가지고 누워있어? 일어나서 설거지해. 어머니, 열이 38도가 넘어요.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며느리 노릇이 뭔데? 상담사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환자를 강제로 일시키는 건 범죄예요. 금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 녹음. 병원 병실에서의 대화. 다음 주가 시아버지 70생신이잖아. 어머니, 저 지금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알아. 그래도 네가 해야지. 퇴원이 며칠 후래? 사흘은 입원해야 한대요. 사흘? 생신이 일주일 남았는데 그것도 빠듯하네. 최대한 빨리 퇴원하도록 해. 그리고 결정적 한마디. 아파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 하는 거잖아. 알지? 상담사가 금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말 기억나세요? 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이 한마디가 한지우 씨의 마지막 참을성을 끊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 말을 듣고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금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한 건데. 옛날이 맞다는 보장이 있나요? 상담사의 날카로운 질문. 며느리를 학대하는 게 전통인가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게 문화인가요? 금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금자 씨, 당신은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6개월간 받으셔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법적 처벌이 가해집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 수지는 회사에서 온 공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횡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고가 확정되었습니다. 613만 원.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횡령은 횡령이었습니다. 수지는 SNS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뉴스 봤어. 설마 내 집 아니지? 최 씨 집안 며느리 학대 사건. 너희 집이야? 올케한테 그렇게 했어? 믿을 수가 없다. 수지는 SNS를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민호는 이혼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힐 자리. 이걸 찍으면 정말 끝이구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의 목소리. 차분했습니다. 지우야. 나야. 네, 최민호 씨. 무슨 일이세요? 최민호 씨. 여보도 아니고. 그냥 최민호 씨.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려고.
네, 그러세요. 너무 담담한 대답. 지우야, 정말 미안해. 사과는 늦었어요. 알아, 알아.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 날 사랑했었어? 침묵, 긴 침묵. 처음엔 사랑했어요. 지우의 대답. 진심으로요.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랑을 지키지 않았어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알아. 미안해. 그리고 민호 씨. 응. 당신 변할 수 있어요. 다음 사람한테는 잘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엄마 편만 들지 말고. 민호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그럴게.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지우야. 네. 행복해. 제발. 당신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무겁게 찍혔습니다. 3년의 결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금자, 수진, 민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변해야죠. 금자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변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 계속 괴물로 살게 돼.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변할 거야. 이제라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세 사람은 각자 다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변하겠다고.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잘못.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아마도 30년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 밝고 차갑고 아름다운 달. 그 달빛 아래 세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의 눈물. 그리고 다짐의 눈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겠다는, 사람답게 살겠다는 그런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먼 곳. 지우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태수 씨, 약속 지켰어요. 늦었지만. 지우는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김태수 씨의 사진. 현장에서 웃고 있는 모습. 편히 쉬세요. 이제 정의가 실현됐으니까. 지우는 액자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건. 다른 의뢰인. 하지만 같은 목적. 정의. 지우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변호사 한지우로. 그녀의 진짜 이름으로. 일주일 후. 지우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묘지. 김태수 씨의 묘소였습니다. 꽃을 들고 묘 앞에 섰습니다. 태수 씨, 왔어요. 무덤은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의 이야기를요.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날. 플래시백. 5년 전.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김태수의 간절한 목소리. 27살의 신입 변호사 한지우.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착하세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변호사가 착하면 안 돼요. 강해야죠. 아니에요. 착한 게 좋아요. 착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면 좋겠어요. 지우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재판 준비.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꼭 이길 거예요. 하지만 재판 당일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증인들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태수 씨가 술을 마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조작입니다. 변호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패소.
죄송합니다, 김태수 씨. 제가 부족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정의가 지는 걸 봤습니다. 괜찮아요, 변호사님. 태수는 오히려 지우를 위로했습니다.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지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지우는 소리쳤습니다. 다시 해봐요. 항소하죠. 하지만 3개월 후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수 사망.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지우는 빈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태수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고개 드세요.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그랬어요. 한지우 변호사님은 좋은 분이라고. 끝까지 노력해 주셨다고. 지우는 울었습니다. 약속할게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태수 씨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어떻게? 증거가 없었습니다. 대성건설은 모든 걸 완벽하게 은폐했습니다. 대표는 최대식. 지우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년 후 지우는 경력을 쌓았습니다. 로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기일에는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직도 증거를 못 찾았어요. 미안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팅. 지우야, 좋은 사람 있어. 만나볼래? 나 연애할 시간 없어. 한 번만. 제발. 마지못해 나간 자리. 그곳에서 만난 남자. 최민호.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최민호예요. 반갑습니다. 첫인상. 착해 보였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회사 다니세요? 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대화가 잘 풀렸습니다. 웃음도 많았습니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사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정했습니다. 배려심도 많았습니다. 지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청혼.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평범한 행복을 찾았어. 하지만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날. 제 아버지 최대식입니다. 그 순간 지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최대식. 김태수 씨를 죽인 바로 그 사람. 지우 씨?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저녁 내내 지우는 멍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사랑하게 된 남자가 원수의 아들이라니. 집으로 돌아온 지우.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민호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책임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일 수도 있어. 내부에 들어가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이용하는 거잖아. 민호를 이용해서 복수하려는 거야.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 씨, 요즘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결혼. 부담스러워요? 지우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그의 눈빛. 진심 어린 눈빛.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진심으로.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아니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결혼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지우에서 최지우로. 변호사 일도 숨겼습니다. 김태수 씨 일은 잊자. 사랑을 선택하자. 정의보다 사랑을. 하지만 시댁에서의 살. 지옥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금자의 학대. 대식의 오만함. 수진의 무시. 민호의 무관심. 이게 사랑이었나?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사실. 대식이 아직도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 안 돼.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기 방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혼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점점 증거가 쌓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김태수 씨를 위한 기회야.
사랑과 정의.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 3년.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며. 하지만 마지막 방아쇠. 병원 침대에서. 아파도 며느리 노릇은 해야지, 안 그래? 그 순간.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끝내야 해. 현재. 묘 앞에 지우. 태수 씨, 이제 약속 지켰어요.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태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랑은 잃었어요. 하지만 정의는 지켰죠. 후회는 없어요. 당신이라도 편히 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묘의 마지막 절을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도 돼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김태수 씨의 목까지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변호사 한지우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그것이 지우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외롭지만, 옳은 길. 지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난 혼자가 아니야. 태수 씨가 함께 있어. 그리고 내가 지킨 정의가 있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시의 불빛 속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지우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1년 후. 봄.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 최 씨 집안에도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금자. 매주 토요일 노인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금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금자씨, 많이 변하셨네요. 복지관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늦었지만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금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금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 대식이 구속되면서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텅 빈 집. 혼자였습니다. 수지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로 취직했습니다. 민호는 따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결혼 사진.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후회할 뿐. 다른 곳. 민호는 노동자 권익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1년째. 매주 빠짐없이 왔습니다. 민호 씨, 오늘도 오셨네요. 센터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할 일이 많아서요. 민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그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서류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맡겨주세요. 민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노동 상담을 듣고, 서류를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민호 씨,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동료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속죄하려고요. 속죄? 제 아버지가 노동자들을 착취했어요. 그리고 전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갚으려고요. 아버지 빚을. 점심시간. 민호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우의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안 했지만 가끔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 사진. 법정에서 찍은 듯한 사진. 또 이겼습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댓글들.
한지우 변호사님 최고. 약자의 편에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야. 그때 민호 씨, 센터장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네. 손님이 오셨는데요. 노동 상담이세요? 아니요, 그게. 센터장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상담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우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 지우야. 한지우입니다. 최민호 씨. 차가운 목소리.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봉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응. 1년 됐어. 대단하네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침묵. 어색한 침묵. 커피 마실래요? 지우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응. 좋아. 두 사람은 센터 앞 카페로 갔습니다. 벚꽃이 날리는 길.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카페. 마주 앉았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지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응. 변하려고 노력했어. 보여요. 너는?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사건 많이 맡고 있어요. 봤어. 인스타에서.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봤어요? 응. 가끔. 팔로우는 안 했지만 지우는 웃었습니다. 팔로우해도 돼요. 진짜? 네. 이제는 괜찮아요. 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근황, 변화, 깨달음. 민호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지우의 말에 민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우야, 우리.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침묵. 긴 침묵.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흩날리는 벚꽃. 모르겠어요. 솔직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당신이 계속 지금처럼 산다며. 그럴게. 약속할게. 민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약속은 쉬운 거예요. 지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럼 지킬게. 반드시.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켜봐 줄게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지우야. 네. 다음 주에도 여기 올 거야? 아마도요. 의뢰인 상담이 있어서. 그럼. 그때 또 봐도 돼.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점심 같이 먹어요. 진짜? 네. 친구로서요. 친구. 아직은 친구. 하지만 민호는 행복했습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지우야. 한지우예요. 아, 맞다. 한지우 씨. 둘은 웃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헤어지는 길. 민호는 지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게 걷는 모습. 자유로운 모습. 이게 진짜 지우구나. 내가 지켜줬어야 할 모습.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야. 천천히라도. 지우의 신뢰를 다시 얻을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우를 만났다. 1년 만에. 많이 변했다. 아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다. 나도 변했다. 완전히. 이제부터 시작이다.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지우가 나를 다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희망의 별. 새로운 시작의 별.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곳. 지우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호를 만났다. 많이 변해 있었다. 진심 어린 변화 같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지켜봐야겠다.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해. 지금 이 순간. 자유롭고, 당당하고,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 밝고 아름다운 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지우와 민호.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다는 것. 며느리도 한 명의 인간입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면 지켜줘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지 말 것, 그리고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며느리든 아내든 딸이든 직원이든 모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지우와 민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까요? 그건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성장이 진짜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용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